오늘은 제가 5개월 벌크업만으로 대회 체중을 3kg 이상 늘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헬스장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유튜브로도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덩치가 커지고 좀 더 남자답고 멋있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근성장, 근비대, 벌크업 뭐 이런 관련 영상들이 진짜 인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나 인터넷 또는 더 나가서 책이나 리서치 같은 거를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PT에만 돈을 진짜 몇백만 원 이상 했었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한 거가 19년도 말부터거든요. 대회를 목표로 하고 난 이후로 5년 정도는 그 전보다 근비대나 벌크업에 대해서 훨씬 더 집착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바디빌딩에서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그런 말처럼 진짜 제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했던 방법도 효과가 없으면 버리고, 제가 이전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좋다라고 하면 그냥 스스로한테 다 실험을 해봤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 제가 공룡같이 그런 좋은 유전자를 가진 게 아니어서 진짜 뭐라도 해야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쭉 쌓아온 결과 제가 작년 23년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5개월 정도 벌크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5개월 정도 벌크업 해가지고 대회 체중을 계측 기준으로 거의 3kg 이상을 늘렸어요. 제가 작년에는 79kg였고 올해가 82kg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일반인 분들이 그나마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벌크업 할 수 있는 방법, 그 중에서도 식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벌크업 하면 뭐니 해도 식단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실제 변화부터 한번 봐볼게요. 작년에 제가 WNBF 1등을 했을 때하고 이번 연도 대회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3kg 체중이 는 것만큼 영상에서도 꽤나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제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근성장이 느려진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내추럴로 벌크업 5개월 만에 3kg나 늘렸으니까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조금 신뢰가 가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엄청 지키기 힘든 식단으로 벌크업을 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서서 왜 그나마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부분의 유튜브하고 인터넷에서 말하는 벌크업 방법은 정교한 칼로리 계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십 명, 수백 명 회원님들이 상담하고 지도해 본 결과 일반인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교한 칼로리 계산을 바탕으로 하는 벌크업 식단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혹시 그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왜 어려운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방법의 기본은 내 유지 칼로리에서 그것보다 10% 또는 500칼로리 정도의 잉여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딱 살이 찌지 않을 정도의 칼로리에서 조금 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00칼로리를 먹으면 절대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크업 하기 위해서 3300에서 3500칼로리 매일매일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뭐가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막상 해보신 분들은 이거가 유지 칼로리 구하는 것부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칼로리 계산기 두드리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키, 체중, 근육량, 주에 몇 번 운동하는지를 입력한다 하더라도 이게 생활 패턴에 따라서 꽤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가 집 앞인 사람하고 출퇴근하는데 2-3시간씩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겠어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은 키에 똑같은 체중이라 하더라도 생활 패턴에 따라서 유지 칼로리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유지 칼로리도 구하고 그래서 벌크업 하려면 이만큼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칼로리 구했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회식이나 또는 점심, 저녁 약속 때문에 밖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외식을 하게 되면 칼로리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적게 먹고 안 좋아 보이는 건 안 먹으면 되지만, 벌크업은 내가 미세하게 조금 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칼로리 계산을 바탕으로 하는
벌크업 식단은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벌크업 식단은 칼로리 계산 없이 할 수 있는 식단이에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식단은 식단이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훨씬 쉽게 하실 수 있고 효과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이 식단에 대한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뒤에 나오니까 꼭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돼요. 복잡한 칼로리 계산 없이 할 수 있는 벌크업 식단, 바로 저탄, 고단백, 고지방 식사입니다. 저탄?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으로 한 번쯤은 저탄고지, 키토제닉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을 제한한 상태에서 고단백, 고지방으로 엄청나게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고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막 트랜스지방이나 오일을 퍼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을 먹는다 하더라도 튀긴 치킨은 안 되고 굽내나 그런 구운 치킨을 드셔야 돼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식이요법에 대한 책들을 공부하다가 굉장히 고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니까 체중 증가폭이 굉장히 적었고 오히려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라는 사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직접 실험을 해본 거고 이걸 바탕으로 다른 회원분들한테도 적용을 시켰었거든요. 그 결과로 5개월 만에 3kg의 대회 체중을 증가시킬 수가 있었고 다른 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근비대에서 꽤 좋은 효과를 봤거든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진짜 칼로리 신경 안 쓰고 탄수화물만 제한된 상태에서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먹냐? 제가 먹은 걸 예로 들어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운 치킨도 저는 되게 자주 먹었고 메인으로는 계란을 주로 먹었어요. 제가 계란으로만 하루에 한 3000칼로리 정도 먹었거든요. 왜냐면 계란이 싸기도 싸지만 근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식품이거든요. 단박에 계란으로 하루에 3000칼로리 드시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고 천천히 늘려나가시면서 적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밖에도 족발도 자주 먹었고 보쌈, 소고기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는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밖에서 식단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햄버거집 가가지고 패티를 왕창 추가해가지고 햄버거도 자주 먹었어요. 또 돼지고기 좋아해서 목살이나 삼겹살도 자주 먹었고 제육이나 김치찜, 양고기도 진짜 자주 먹었어요. 또 땅콩버터를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한 두세 끼 정도는 땅콩버터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이 밖에도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튼 저는 이렇게 먹어가지고 하루에 칼로리로 따지면 거의 한 4500칼로리 정도 먹었거든요. 진짜 많이 먹은 거죠. 이거 칼로리만 생각하면 제가 한 달에 거의 한 4kg 정도가 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5개월 동안 9kg 정도밖에 안 쪘어요. 여기에 근육량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달에 한 2kg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중간에 정체기들이 와가지고 먹는 양을 막 늘려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찌운 거예요. 맞아요. 저탄고지 식단이 고탄수화물 식단보다 근비대에 있어서 조금 불리하다, 손해를 본다 라는 거가 일반적인 연구 결과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쭉 리서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저탄고지로 되게 유명한 트레이너가 쓴 칼럼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운동 전후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저탄고지가 근비대에 주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운동 전후 식단에는 탄수화물을 포함시켰어요. 보통 한 3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섭취했거든요. 이때 먹었던 탄수화물은 식빵이나 고구마, 밥, 라면 뭐든 그냥 편한 대로 먹었어요.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제한하다 보니까 막 탄수가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땡기는 탄수화물을 이렇게 운동 전후로 먹어주면 식욕 관리에도 되게 좋고 도움을 많이 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살이 과하게 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이 과하게 찌지 않는다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사실 벌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가 살이 찌는 속도를 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나는 조금만 더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내가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체중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지방만 많이 붙고 근육은 거의 못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탄고지 식이요법에 있어서 정말 큰 강점이 칼로리를 어지간히 많이 섭취하더라도 살이 과하게 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만 해도 그렇고요. 또 아무래도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클린하게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먹는 양을 조정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칼로리 계산 식단보다 편하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으니까 굉장히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냥 고단백, 단백질이 많은 식사를 하시면 되는 거고 혹시 피치 못하게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됐다 라고 하면 그걸 먹고 나서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전후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제약이 훨씬 적다. 세 번째는 이건 좀 중상급자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수가 있어요. 바로 몸의 향상성을 깰 만큼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고단백,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가 몸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몸의 향상성을 깰 정도로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주의사항에서 되게 간단하게 이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내추럴로서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하다 보면 동물성 지방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자유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추럴로 운동하면서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을 주입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남성 호르몬을 높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체 시기에서 지방을 30%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확 늘어나게 돼요. 또 이렇게 호르몬뿐만 아니라 비타민 D, 뭐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우리 몸에서 합성하는 영양 성분들이 주된 재료가 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지방을 섭취해 주게 되면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다이어트가 먼저입니다. 다이어트가 진짜 먼저예요. 이게 제가 벌크업을 되게 여러 번 했었는데 일정 이상 체지방이 넘어가게 되면 근성장에 있어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제가 이전에 벌크업 식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체지방률이 일정 이상 넘어가니까 확실히 근비대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벌크업 하기 전에 다이어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충분히 낮은 체지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벌크업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최소한 한 8에서 10% 정도는 돼야 저는 벌크업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야채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고단백, 고지방 식사가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장에도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장기관의 피로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피로도나 염증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단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야채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럼 장의 문제도 없애고 항산화 효과, 그 밖에 염증 제거나 피로 회복에 있어서도 많은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통 야채를 500g 이상 섭취하는 걸 권하는데 이게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귀찮아가지고 아이오브에서 야채 가루를 되게 여러 종류를 사가지고 야채 가루로 그냥 때웠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야채를 섭취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주의사항,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바로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벌크업 하면 고중량 또는 높은 강도의 운동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당연히 고중량 그리고 높은 강도의 운동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거가 내가 운동을 점점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철 선수가 과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매번 운동할 때마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크업 한다라고 너무 고중량 또는 막 엄청 높은 강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매번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량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량을 낮추세요. 저만 해도 중량을 높이다가 내가 더 좋은 방법 또는 더 잘해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를 알게 되면 바로 중량을 엄청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운동을 했거든요. 상급자로 가면 갈수록 강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강도만큼이나 운동을 잘해지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찍었던 운동 프로그램 영상 더보기란에 달아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영상 잘 챙겨보시면서 운동 잘하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구독하고 영상 꼬박꼬박 챙겨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추가적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